안녕하세요. 다고차의 송수영입니다. 오늘은 그 시골에 있는 시설 재배 농장에 지금 잠깐 탐방 왔거든요. 탐방 오게 된 동기가 이 수경 재배를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보기 좋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됐는데요. 이것은 수경 재배는 양액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물을 지하수에다가 타가지고 데펴서 이렇게 키우는데, 이게 1000평이에요. 1000평. 그러니까 이 한 라인이 100m인데 100m짜리가 17개가 1000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재배를 해서 1년에 10번, 그러니까 겨울에는 좀 안 크는가 봐요. 이 친구들이 겨울에는 한 달 반 정도, 2달 정도, 그 다음에 봄 가을에는 1달 반 정도, 그 다음에 여름에는 1달 키워가지고 납품을 하는 그런 시설 재배 농가에 와 있습니다. 한번 다니면서, 근데 되게 지금 한 2주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방문했을 때가. 근데 상당히 많이 틈실해졌네요. 틈실해졌고, 여기 지금 이곳은 보온으로만, 그러니까 원래는 보일러를 가동해서 해야 되는데 순수하게 보온으로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높이가 땅 지상에서부터 지상까지, 평에서 지상까지 5m 정도가 된대요. 그래서 여름에는 환기도 좋고 겨울에는 또 높아서 그 기온이 따뜻해서, 지금은 제가 몇 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햇빛으로 가열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온도를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수경으로 재배를 하기 때문에 여기다 약을 친다거나 이런 것은 없고, 그러니까 약 성분을 물에다 타서 이렇게 품어주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온도가 따뜻한 데는 조금 더 잘 자랐고, 그 다음에 온도가 조금 차가운 데는 좀 덜 자랐는데,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서 사람이 전혀 필요 없고,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은 어폐이지만 스마트팜처럼 완벽한 자동은 아니지만 그래도 심을 때 하고 수확해서 납품할 때 하고만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소리를 들어보시면 물 나오는 소리가 날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적으로 물이 분사가 됐다가 다시 회수가 되고, 분사했다가 회수가 되고 하기 때문에 영양분은 충분히 충족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뭐 365일 농사를, 상추를 져서 납품을 하기 때문에 이곳뿐만 아니라 옆에도 또 한 동 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도 또 한 동 지금 질 예정입니다. 엄청 길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100m. 저까지가? 응. 여기 시작서부터 끝까지가 100m예요. 그러니까 이게 100m인데 이게 17개 있다고 그래. 나도 쳐보지는 않았지만. 1000평. 네. 그러면 이게 1년에 10번 하는데 수익은 어떻게 돼요? 수익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조금 있다가 여기 대표이신 분한테 한번 물어보고, 그 다음에 궁금한 것이 좀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때 또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이렇게 걸어왔는데요. 제가 사실은
궁금했던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 대표님께서 자, 설명을 해줄 건데, 여기가 길이가 100m이다 보니까 사실 물이 어떻게 똑같이 분사가 되냐 하는 의문점이 좀 생기고, 두 번째는 이렇게 보통 우리가 시설을 해놓고 그 비닐을 쓴다고 하잖아요. 비닐을 쓴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몇 년이나 갈까? 뭐 몇 년 후에 다시 교체를 해야 될까? 이런 궁금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대표님한테 한번 제가 설명을, 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분사를 해서 정기적인 시간으로 타이머를 딱 맞춰가지고 분사를 해서 키우는가를 한번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예, 편안하게 안녕하세요. 하시면 돼요. 예. 아니 지금 우리가 여기가 100m라고 있잖아요. 예. 100m인데 뭐 대충은 알겠지만 50m까지 와가지고 50m에서 이렇게 다시 역으로 가는데, 예. 과연 이것의 끄트머리는 그 수분이 정확하게 전달될까요? 예. 왜 그러냐면 이제 결국은 가정집 상수도를 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고지대도 있고 저지대도 있을 거예요. 아파트 그러면은 저지대 사람들은 물이 많이 나올 것이고 고지대는 물이 안 나온다는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근데 나라에서 일정의 용량에 맞는 펌프를 제공을 해서, 기압을 펌프의 압력과 물량을 계산해서 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똑같이 저희 수경재배 시설도 50m에 맞게, 그리고 여기 물을 주는 시설 스프링클러 용량에 맞게 펌프 용량을 계산을 해서 그렇게 지금 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하고 뒤하고 그러니까 차이가 많지는 않아서 이렇게 보시면은 생육 상태가 거진 동일하잖아요. 그리고 저희 배드는 기울기가 좀 있어요. 일반 담액경이나 이거 높이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PVC를 이 빨리 관? 떨어지게끔 그러니까 구배가 있어요. 구배가 졌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은 저 끝에는 높을 것이고 여기 배관이 있는 데는 좀 낮을 것이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분사됐다가 물이 빨리 들어오고 자연적으로 빠지게끔 빨리 이렇게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펌프 용량 계산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저 비닐루라고 하죠. 그렇죠. 소위 말해서 예. 저게 어떤 기능을 하면서 저거 몇 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는 거예요, 보통? 저도 보지만은 이제 비용의 차이겠죠. 저희 상추는 광량을 엄청, 도마토나 파프리카에 대비해서 광량을 그렇게 많이 요구는 안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하우스들 연동 이렇게 치면 저 두께가 0.15거든요. 0.15. 그리고 일반 단동은 보통 0.1짜리 비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태풍이 지나서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찢어지거나 파손되지 않는 한 보통 농민들은 다 연동하우스 한 5년 봐요. 그리고 토마토나 파프리카처럼 더 광을 요구, 나이가 먹으면 해가 지나가면 빛이 들어오는 투과율이 떨어져요. 먼지도 쌓일 테고 뭐 여러 가지. 그냥 기본적으로 한 5년을 봐요. 왜 일종에 있는 비닐은요. 그리고 이제 저 스크린이나 밑에 다겹본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저거 스크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들은 결국은 햇빛에 있는 자외선 UV 때문에 삭어요. 비닐도 삭고. 그래서 그 삭는 정도에 따라서 뭐 위불은 저 다겹본은 뭐 7년, 뭐 5년, 그리고 저 위에 있는 상광 스크린은 한 5년.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력이 없으면 6, 7년, 18년 끌고 갈 것이고, 돈이 돌아서 좀 빨리 간다 하면 여기는 삭으면 이물질이 떨어져요. 그럼 이 이파리에 저희가 안 보여도 미세하게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 5년 정도 보고 5년 후에 한번 가를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그 상태에 따라서 결국은 광량이죠. 그러면은 투자 대비해서 5년에 한 번 간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5년에 한 번 가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한번 가를 때마다. 그러면 그만한 수익이 창출이 돼야만이 가는 거잖아요. 가능하시다는 얘기네, 그럼.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조금 투자 대비 뭐 손익이 좀 덜 난다 그러면 1년, 2년 더 가는 거고. 그러니까. 뭐 비산되는 이런
부직포의 껍질이나 이런 것들을 감당할 만하면 5년 이렇게 가고요. 제가 봐서는 저도 이제 5년차 넘는 연동은 없었기 때문에 아직 갈아본 경험은 없어요. 제가 직접 제 돈으로 갖고. 근데 이제 얘기들을 들어보면 한간에는 이제 가면서 지저분해져요. 12년 쓴 사람도 있고 13년 쓴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주인이 좀 깨끗하면 돈 있고 그러면 자주 가를 테고 재력이 좀 없어서 조금 그런 분들은 힘들면 5년, 8년, 9년 이렇게 쓰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솔직히 농장주의 마음이 더 클 거예요. 저기에서 막 외기 온도가 비가 떨어지거나 이 정도면 가려야겠지만 안에 있는 저 한강 스키련이나 다격보호는 그 정도 역할까지는 안 하니까. 그래서 눈에 이제 정말로 물 떨어지고 비닐로 찢어지고 이런 부분들은 바로 가야겠지만 그래서 그거는 농장주의 조금 재력에 관계돼 있겠죠.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은 예. 일반 상추들은 예. 제 친구도 지금 귀농해서 저 상추를 기르고 있지만 매일 따서 매일 포장해서 매일 나간다고 해요. 예. 근데 이 상추는 예. 심을 때 하고 뭐 수확할 때만 사람이 필요하다면서요. 그렇죠. 그게 가능한 일인지. 예.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유럽편 샐러드 상추라고 하거든요, 이게요. 유럽편 샐러드 상추. 예. 이제 이쪽으로 와주시죠. 유럽편 샐러드 상추였는데 이제 처음부터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잠깐만요. 수경 재배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 중에는 물에다가 뿌리를 담그는 것도 담액경. 있고. 그다음에 또 파이프 위에다 물을 흘려서 하는 NFT. 그리고 이 대표적인 우리나라 사장이고 외국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또 일반 펄라이트나 모래나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흙처럼 심는 배지. 그리고 네. 저희처럼 물을 분사하는 분무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게 네 가지 방법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농장들을 개원도 하고 있고 지금 진행하는 방법인데 분무경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담액경만 빼고 NFT, 배지경 이렇게 해서 수영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처음으로 시도한 이 분무경을 키워보니까 의외로 썩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봐서는 그런 배지경이나 NFT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작물의 생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네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이 뿌리가 이렇게 왕성하게 잘 자라요. 물론 담액경도 물속에서 이렇게 많이 퍼지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산소거든요. 용존산소. 사람이 코로 산소를 들여마시지 이 친구들도 이 뿌리에 산소가 어느 정도 저희 요구하는 요구량이 있어요. 이게 물론 13ppm, 15ppm. 일반 지하수에서 대관장에서 뽑아갖고 산소 농도를 재보면 3에서 5ppm 나와요. 사람들은 산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모질한 거네. 그렇죠. 일반 딸기 배지경들을 보면은 용존산소를 기계를 통해서 나노산소를 내서 넣어주는 거 보면 13ppm 정도 기계 세팅해서 들어가거든요. 왜냐면 거긴 배지경이라 배지경이 해마다 짓다 보면 펄라이트나 이런 부분들이 흔히 말하는 농민들이 말하는 떡이 돼요. 공국이 작아진다고 하죠. 근데 이제 저희는 말 그대로 이게 분무를 하면서 이 공간에 있는 산소와 결합을 해서 계속 물이 산소와 결합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하는데 여름 되면 용존산소량이 온도가 올라가면서 떨어지거든요. 그럼 작물에 문제가 되고 바이러스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분무경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노 기계가 들어와서 곧 이제 뭐 가동이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분무경이 담액경, 담액경도 기계를 넣어서 지금 진행을 했지만 1대1로 봐서는 저희가 기계도 없어도 재배가 가능하다. 왜? 왜냐면 저희는 물을 순환시키기 때문에 계속 산소나 이런 것들을 빨아먹어요. 근데 물의 순환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양액이 들어가서 다시 또 펌프가 밀어주고 이런 순환식은 갈수록 산소가 부족해요. 그렇겠죠. 그러면 외부에서 넣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안 넣어주고도 지금 저희가 찍어보니까 저희 거가 9.8ppm 나와요. 많이 나오네. 식물 공장에서 제가 봤던 좀 문제가 있던 식물 공장은 6ppm. 그래서
나노 발생 산소 발생기를 좀 넣어서 9ppm, 10ppm 만들는데 저는 기계가 없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장점이 이런 것들이 있고, 우선 뿌리만 보더라도 튼실해 보여. 지난번에 와서 봤던 예, 거하고는 완전히 뿌리가 많이 장착이 됐더라고. 예, 그래서 내려졌더라고. 결국 그런 것들이 예. 생활 환경이 이게 잘 맞으니까 아들이 겨울에 추운 이 겨울에도 뿌리를 이렇게 왕실하게 벌어서 이렇게 커 나가는 거죠. 예, 아직 제가 봐서는 여름으로 봤어야 하는데 아직 온실이 완벽하게 100% 다 가동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되면 이게 이제 작기 부분도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름, 뭐 봄, 가을 같은 경우는 아무리 늦어도 한 달에는 무조건 생산을 해내야 돼요. 그리고 저희 이제 작부 계획과 연동돼서 생산 계획과 연동돼서 그런 부분들이 아니 달- 그러면은 예, 겨울철에 예, 겨울철에 우리 지금 태양 연로만 예.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그런 상태죠. 지금은. 지금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예, 뭐 히타를 막 좀 따뜻하게 떼준다든지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성장 속도가 좀 빠르죠. 더 빨라지겠네. 예, 예. 그러니까 심어서 출하될 때까지의 기간이 좀 줄어들겠다. 그렇죠. 따뜻해지면. 예, 어.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지난번에 와봤을 때도 그때가 일상적으로 영하 17도인 날씨에 왔었거든요. 내가 왔었는데 그때 실내 들어보니까 그때 20도인가 이렇게 됐더라고. 예. 아, 그런데 지금 뭐 온풍을 틀어주진 않잖아요. 지금 예, 지금 햇볕 햇볕으로만 예. 하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은 뭐 간단한 이제 수온의 물은 잡고 있어요. 아. 17도, 18도. 아, 저기 우리가 펌핑을 해가지고 예, 온도를 혼합 올려서 예. 순환을 시키는 데가 그 17도, 18도나. 예, 그래서 지금 기름 보일러를 떼서 예. 온도 잡아주고 조만간에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이 환풍기도 좀 달해하는데 저도 여기 환풍기 들어가는 이런 자리들의 이 전기선들이 저는 여기 다 위에 빼놨어요. 있는 선. 예, 그러면은 그게 공기를 예. 이렇게 순환도 시켜주고 순환시키면서 예. 따뜻하게 해준다. 같이 어, 그때 보일러도 같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조 사업하고 이게 연동돼 있어서 이제 올해 지금 연초부터 보조 사업 이제 신청이 되니까 확정이 되면 아무래도 정부의 보조 사업을 좀 받아볼까 해서 제가 지금 조금 미루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된다면 바로 보일러랑 지금 와 있어요. 그래서 그럼 보일러랑 같이 연동해서 하면 더 빨리 거고 이제 올해 절기상으로 입춘이 2월 뭐 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럼 봄이 오면 이제 보일러나 이런 관계들이 우리 햇볕이 우선 좋아지고 해가 길어지잖아. 동절 기간이 좀 끝나고 동지가 지났으니까 해가 길어지고 그러면 자연 상태로 이제 크는 거죠. 거기에 더 가미해서 물 소원만 그리고 양에게 어느 정도의 비료 농도 그리고 산소 농도만 좀 맞춰주면 뭐 이게 10대 날로 노인 장만들도 죄송한 얘기지만 뭐 기계적인 트러블만 없으면 심는데 저희 8명이서 하루 심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이제 해봐야겠죠. 뿌리를 빼서 해봐야겠죠. 분무경은 제가 도전하는 방법이라 조금 품은 더 들겠지만 그런 것 저런 거 따지면 쉽다는 얘기예요. 대신 다른 데보다는 예. 다른 거보다는 예, 그 대신 이제 이만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조그만 단동보다는 돈이 많이 들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초기 투입비만 많이 들으면 나머지 유지 관리나 그리고 향후 경비 자체의 코스트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괜찮은 농사인 것 같아요. 근데 제일 걱정되는 게 그거잖아요. 예, 아, 농사를 져놓았어. 예. 판로를 어떻게 지금 하고 계세요? 저는 지금 기존에 계약된 물량이 예. 있기 때문에 판로에 대한 어려움은 없어요. 아, 예. 아니 사장님은 그렇죠.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예. 했어. 하고 싶어. 예. 그러면은 판로가 문제잖아. 그래서 저희 일정 부분들은 외주 물량이 있어요. 아, 외주 물량. 예, 그래서 외주 물량에 오버되지 않는 한 예. 그런 부분들을 새로 도전하실 분들은 이만한 온실을 지실 재력이 있으시고 하신 분들은 상의를 하면 가능한 얘기죠. 이게 보통 상추 가격이 여름에 비싸다고 그래. 그것들은 이제 사람들이 쌈 싸먹는 적상추, 예. 청상추겠지만은
뭐 올해는 뭐 13만 원, 14만 원 뭐 이렇게 간다고 했다고 하더라고. 그게 불과 며칠이에요. 그리고는 지금은 이제 동절기 아주 추워서 작황이 안 좋기 때문에 물량이 없어서 가격이 지금 뭐 4만 원대로 좀 올라갔다는데, 연평균을 치면 노동비 대비 그리고 가격 대비 그리고 진짜 1대1 순이익으로 따졌을 때 외주셨던 농가들은 이게 낫다고 그래요. 지금 뭐 키로당 얼마라고 하면 하는데, 상추 한 박스에 죄송하지만 3,000원, 4,000원 나갔을 때 박스값 뛰고 인건비 뛰고 적자폭이 너무 크죠. 근데 일반 상추는 생산을 안 하면 그게 추대가 올라와요. 그럼 버려야 한다는 얘기죠, 밭을. 그래서 일정 버리든가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인데, 저희는 이 포기를 심고 여기서 이제 하엽이라든가 어린 잎들을 따고 이거를 박스에 처리해서 보내기만 하면 저 거래했던 업체에서 돈 한 번 밀린 적 없어요. 그래서 거래에 대한, 납품에 대한 어려움은 저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 우리가 소위 아는 예. 적상추라든지 일반 노지에서 생산되는 상추들은 예. 쌈으로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것은 쌈은 안 되는가 봐요? 이게 이 종은 카이피라 종인데, 저도 저희 전 품목이 여기는 이제 3가지만 있는데 한 5품종을 제가 좀 키우는데 다 샐러드 전용이라고는 해요. 하지만 이게 크면 잎상추, 빨간 상추하고 청상추하고 크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싸먹어 본 분들은 다 이게 더 맛있다고 그래요. 달짝지근하다고 하죠. 저희들 뭐 사투리로 달짝지근하다고 해서, 그리고 아삭감이 더 식감이 많고, 그리고 샐러드 상추는 기본적으로 잎을 넓은 거는, 샐러드 상추는 일반 상추보다 잎이 두꺼워요. 같은 기온에 같은 고지에 같은 조건에 있을 때. 왜? 그래야 샐러드를 쳐서 이게 안 무너나니까. 갈변이 없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오늘 쳐서 지금 방금 이걸 빼서 4등분 뭐 5등분 먹기 좋은 크기로 했을 때 그렇게 해서 가공해 가지고 놨던 기간이 일반 상추보다 훨씬 길어요. 기간이? 예, 물론 뭐 로메인으로 따졌을 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유러피안 상추기 때문에 싸먹어도 참 맛있습니다. 근데 다른 것들, 저런 것들은 입장이 작기 때문에 몇 개를 더 포기해야 하고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카이피라 종은 먹으면 맛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선생님, 예. 이것을 예. 지금 납품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이 일반한테 파실 의향은 있으신 거요? 있죠. 있어요? 예. 저희는 지금 아니, 그러면은 그 판다는 것은 예. 일일이 상추를 띄어가지고 이렇게 팔아야 된다. 그거는 아니고 포기로. 그냥 포기로만 판다. 그렇죠. 아, 온라인상에 제가 왜 그러냐면 제 주변에 한마음 정육이라고 하는 그 브랜드가 있어요. 예. 있는데 거기서도 상추를 많이 쓰거든. 예. 근데 제가 와서 납품한다고 했을 때 일반인을 사 먹을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가능한데 아직은 저희가 그 메이저인 회사들하고 거래량이 안 모질라요. 제 자체 항시? 그렇기 때문에 뭐 포기를 팔든 온라인에 보면 키로 1kg 단위 상자 포기로 해서 종류별로 해서 팔기도 많이 팔아요. 조그마한 농장들, 뭐 조그마한 상이 아니지만 그 주 농장주의 특색상 나는 온라인에 치중하겠다. 나는 그렇죠. 뭐 납품에 치중하겠다는데 마케팅의 마케팅의 전략이니까 그거야. 저희도 이제 일정 외주 주는 거 제가 하는 거고 양이 좀 남으면 그 정도 하면 한두 박스 팔려고 제가 달려드는 건 아니니까. 당연하죠. 그거야 뭐 몇백 박스씩 오면 그걸 또 가공을 해서 사람이 들어와야 하고 거기에 대한 후방에 뭐 포장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계획으로는 아마 뭐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부터는 저도 온라인을 구축을 해서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려고 하고 나보다 늦게 시작하겠네. 그러면은 나는 벌써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뭐 온라인 판매 저도 알아보자 한 40 몇 개 정도 회사들이 농장이든 어쨌든 간에 제가 한번 우리 굵직굵직 나온 게 한 50개 업체들이 지금 전국에 판매망을 갖고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는 많이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생산도
저는 그 뭐 설비업을 하는 사람이지만 기술이 중요한 것도 있어요, 분명히. 예. 근데 영업만 잘 되면 그렇죠. 기술자는 항시 데려올 수 있다. 예. 근데 뭐 이제 실제로 내가 하는 것이 주로이지만 예. 뭐 판매가 먼저이지 그죠. 다른 것은 먼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 농장에 있는 종류들은 한 가지예요? 아니 세 종류입니다. 세 종류? 예. 그러면은 그 세 종류가 각각 틀린 거예요? 그렇죠. 아. 근데 결국은 소비자들이 예. 이제 샐러드 흔히 말하는 프랜차이즈 샐러드 가게를 가보면 예. 4종류나 5종류가 들어있어요 거기에. 아, 상추 그 예. 잘라놓은 거에. 그렇죠. 근데 아. 여기는 이제 파란색 계통이고 예. 맨 마지막에는 조금 독특하고 빨간색 계통의 예. 상추를 하는데, 상추보다는 접근대나 라디오치오라는 품종의 이제 다른 상추는 아니죠. 뭐 라디오추 같은 경우 양배추 계열처럼 결구가 된 그런 색깔 가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몇 종류를 넣어야 식감도 틀리고 눈으로 보는 미각도 틀리고, 그래서 그렇게 포장을 해서 아마 일반인들이 배달을 받던 아니면 가게에 가서 뭐 드레싱에 또 얹어서 뭐 참치를 넣든 연어를 넣든 그러니까. 다른 토핑을 넣든 간에 해서 드레싱 또 감이 입맛대로 유자를 넣든 뭐 참깨 넣든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기호대로 그냥 사 먹는 거죠. 근데 이 생육 기간이 예. 여름철에는 한 달이라고 했잖아요.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은 예. 한 달 크면 몇 그램이나 되는 거예요? 한 포기가? 보통? 이런 게 있어요. 예. 아까 이제 관광한 게 있는데, 예. 이 모든 것들은 예. 샐러드나 이런 것들은 여름 시장이 훨씬 커요. 왜?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 추운 겨울에 육개장을 많이 먹지 차가운 성질에 이렇게 드는 베지테리언이나 정말로 채소주의자 아닌 이상은 손이 국물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름에는 뜨거운 국물보다는 시원한 계통, 그리고 간단히 먹을 수 그렇지, 있는 그렇지. 이런, 저는 이제 샐러드 전용이다 보니까 예.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아까 판매망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름에 생산을 더 많이 해야 하는 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여름에 이제 몇 그램이라는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분무기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름에 조금 더 키워보려고. 실질적으로 봄, 가을, 겨울보다 여름이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이제 저지대기 때문에 여름에 아, 고지대가 예, 더 좀 그렇죠. 시원하고. 야간 어. 온도가, 그래서 하루 일교차가 센 데서는 무조건 상추가 되는데, 일교차가 세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추대가 올라와요. 꽃대가. 꽃대가. 더워서 나 죽겠다. 꽃을 피워서 씨앗을 맺어서 바른 데 가서 살아라 하고 그러면 저희 상품 가치가 떨어져서 안 받아요. 그래서 추대가 안 올려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우선은 외기 온도를 떨어쳐야 하고, 그리고 근건 밑에 있는 온도를 떨어쳐야 하는데, 물량이, 저희 분무기의 물량이 작아요. 생각보다. 다른 다맥기형보다 훨씬 작고, NFT도 작고. 근데 온도 조절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칠러를 갖다 놓으면. 그래서 우선은 근건, 뿌리의 주변에 물 온도를 지금과 같이 16도, 18도. 이 정규 여름에는 이게 따뜻하기 때문에 온도가 많이 오를 거예요. 그렇죠. 외기 온도가 아무래도 뜨겁게. 외기 온도가. 예. 그리고 이제 더우니까. 밖에 아까 봤던 대로 보조사업이나 연동돼서 이게 겨울에는 온풍, 여름에는 냉풍을 할 수 있는 냉온풍기를 설치를 하면 고지대만큼은 아니어도 여름에 생산해 남아서 최종적으로 여름에 저 계획은 100g을 보고 있어요. 100g. 아, 100g. 예, 100g 정도에서 저희가 이 밭에 진짜 정식 면적이 1000평이거든요. 정식 면적. 그래서 82,000 몇백 주 돼요. 그래서 저는 82,000주를 보고 있고요. 평당 82주가 들어가는데 한 포기당. 예. 한 포기가 82,000개가 예. 들어가야 된다. 예. 그래서 연간으로 봤을 때 지금 제가 많게는 150g, 130g을 보는데 저는 130g을 봐요. 여름에. 여름 잡기가 길으니까 5월 넘어서부터는 이제 반팔들 입고 다니까 6, 7, 8, 9 넉 달이거든요. 그때 또 양이 많이 나와야 하고. 근데 이제 그 유예 기간은 이게 이제 입장도 두꺼워지고 튼튼해지기 때문에 그램수가 많이 붙어요. 여름보다. 그때는 150g, 180g. 그래서 평균을 쳐서 한 130g만 노력을 하면 저희
계산됐던 손익 경영비에 저도 이제 뭐 졌으니까 이자도 내야 할 것이고 당연하죠. 인건비도 내야 할 것이고 그럼. 그래서 연간 130g씩 몇 번을 생산하느냐 한 번만 더 생산하면 제가 5번 뭐 6번 7번을 계획했을 때보다도 한 번을 생산하면 그거는 과외돈이에요. 그렇지, 꽁돈. 수익 과외. 예, 꽁돈이에요. 그냥 8번, 아이 7번. 꽁돈이 어딨어요. 그게 7번 다 계산해서. 노력한 거지. 예, 예. 그래서 여름에는 어, 진짜 막 7월달, 6월에 파종해서 막 7월 말 정도 생산했을 때는 우선은 물량이 많이 딸리기 때문에 아마 100g 미만도 저희가 수확을 해야 할 거예요. 물량이 딸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많이 키워서 여름에는 내 맘대로 안 커요. 이게 돈이 많이 덜해야 하는데 여기 저지되기 때문에 외기가 벌써 뭐 35도, 40도까지는 올라가서 끓으면 아무리 스크린을 치고 냉풍기를 든다 해도 기본 온도가 있기 때문에 밖에 그래서 목표는 100g입니다. 100g. 아이고.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 예. 과연 이렇게 촘촘하게 심어져서 예. 그래서 좀 이것을 널찍널찍하게 하면은 더 그렇죠. 성장하지 않을까, 더 크지 않을까 이런 근데 생각을 해요. 여름에는 예, 물론 촘촘하면 아무래도 위로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도장의 위로 올라오면- 확률이 많은데 예. 그 기간을 끌고 가면 추대가 올라와 버려요. 왜 그러냐면 적산 온도라는 게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씨앗을 넣고 씨앗부터 이제 온도가 누적이 계속 되는 거죠. 근데 일정 온도가 되면 추대가 와서 꽃을 피해야 돼요. 이거는 유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기억이 머리에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여름의 온도는 내가 어떻게 허들 못해요. 씨앗 풀 때부터. 그래서 차라리 빨리 수확을 해서 추대가 올라오기 전에 수확을 하는 게 그러면 거기에서 단위 생산량을 늘리는 수밖에 없는데 단위 생산량을 늘리려면 정식수를 빽빽이 밀식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간격이 좀 적은 것도 있고 이제 봄 가을이 조금 문제인데 봄 가을 겨울은 추대에 올라올 확률이 극히 드물다. 예. 그리고 제가 타겟이 200g, 300g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리고 지금 납품하는 납품처의 품질이라는 게 나이 먹은 할아버지를 인간으로 비교해서 따서 보내는 것보다 젊은 예. 그래서 사각거림이라든가 저장성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150g 뭐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그걸 타겟을 해서 130g으로 저는 이제 본 거 그 정도면은 수확을 하려고 그래요. 계획생산해서 한 작기 더 돌리면 그게 그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200g, 250g 키울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면 기간이 길어지는데 길어지지.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일반 노지나 이런 단동의 작업 동선이라는 것보다는 저희가 좀 빨라요. 그래서 수확도 그냥 8만 주를 하루에 심고 정식을 수확은 이제 해봐야 알겠지만 그 시간도 빠르다는 얘기죠. 왜냐면 동선이 그리고 바로 옆동 넣으려면 단동 같은 경우 나갔다 다시 들어와도 100m, 200m 가야 하는데 저희는 한 3m, 4m만 옆동을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쪽이 효율 때문에 또 눈에 안 보이는 인건비 같은 코스트도 많이 떨어질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계산돼서 그람수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밀식을 좀 해서 부담은 있지만은 여름 타겟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도 있고 저 나름대로 보관도 또 있어요. 아니 그러면 제가 이 일을 하기 이전에 이안숙속이라고 하는 테마공원에서 근무를 한 6, 7년 했거든요. 6, 7년 했는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그 심는 시기를 틀리게 하면 예. 상추의 수확도 조금씩 그렇죠. 틀려진다. 예. 그때 튤립을 심을 때 예. 꽃을 오래 보기 위해서 깊이를 조절하면서 튤립을 심었었거든요. 그래서 깊이 심은 것은 늦게 나오고 좀 얇게 심은 것은 좀 빨리 나와서 계속 볼 수 있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 줄은 1일날 심고 이것은 2일날 심고 3일날 심고 4일날 심고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순환을 하면 안 되는가. 그것은 어려운 건가요? 맞죠. 돼요. 그것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똑같아. 모든 작물은 흐른 데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신차적으로 하면 한쪽에서는 수확, 한쪽에서는 생산하고, 한쪽에서는 정식하고, 한쪽에서는 청소하고. 근데 저는 왜 이렇게 많은 물량을 하루에 다 심었냐 하면 그 물량을 소화를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심는 게 경영비에서 낫다. 예. 왜냐면 저희가 물량이 생산해서 납품하는 물량이 만만치가 않아요. 일반인들 얘기를 하면 놀래요. 근데 이 밭도 하루 이틀 거리 뿐이 안 돼요. 이 밭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틀 뭐 그쪽에서 납품처에서 소화하는 물량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수확하고 저기서 수확하고 저기서 오면은 고정 인부를 써야 하는데 그렇지. 근데 저희는 이제 이 밭을 하루를 보는 거예요. 저 밭을 또 하루를 보고 아. 30일을 맞춰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밭이 예, 있어서 그게 동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밭통, 일동. 내일은 저 밭통, 거기가 이런 이동, 식으로. 일농장, 이농장. 이농장, 삼장장 이렇게 가서 저희가 30일을 26일을 맞추는 거죠. 근데 사장님 예. 오다가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VJ하고 예. 그 여기에 농장에 이름이 있어요? 브랜드? 브랜드라는 예. 건가 이름이라는 건가? 지금 뭐 응. 회사는 법인 이름이 있는데 응. 제가 응. 킴스 샐러드로 한번 키우고 싶어가지고. 그러면은 그걸로 예, 나가야죠. 예. 킴스 샐러드 농장, 제1농장, 2농장, 예, 3농장 이렇게 나가야지. 예. 아니 그래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유튜브를 찍으면서 이 협력업체를 이렇게 다니잖아요. 예. 다니면서 그 협력업체가 어떻게 하면은 좀 클 수 있을까 예. 이런 고민을 하면서 다녀요 항시. 예. 그래서 오면서도 예. 아니 여기 이렇게 큰 농장이 있는데 그냥 여기 비닐하우스야 이런 거보다는 예. 뭐 무슨 킴스 이렇게 하면은 그렇죠. 훨씬 더 브랜드명이 확실해진다. 예. 그리고 예. 그리고 아까 오면서도 아까 그 광물질 예. 그 학산이 영동 학산이 우리 VJ의 고향인데 거기에는 또 상추를 재배하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동이라는 데서 그 광물질을 개발을 해가지고 접목을 시켜주려고 저 농촌지도소 예. 그게 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에서 굉장히 그 적극적인가 봐요. 예. 그래서 오다가 그 얘기를 갑자기 해서 그러면은 이 집의 상추도 예.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자. 예. 그렇지만 한꺼번에 다 적용하기란 부담스러우니 예. 조그마한 바구니에다가 뭐 예. 담수 수경을 하든 뭐를 하든 예. 성장을 한번 보자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면 예. 그걸 투입해가지고 제가 왜 이러냐면 제가 그 모 회사 다닐 때 계란 농장을 갔어요. 예. 계란 농장을 갔는데 그 집은 계란 먹이를 뽕잎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란에 그 노란자에 뽕 성분이 있대. 특허를 냈는데 특허가 안 나온대.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을 통해서 얘기를 했더니 바로 내주기는 내주더라고요. 근데 예. 그 이름이 솔직히 계란 하나 먹어서 무슨 특별한 일이 있겠어요? 예. 그렇지만 거기에서 나온 성분이 예. 뽕잎에서 추출한 액이 있다 보니까 예. 뽕란이라고 이름을 줬거든요. 뽕란. 그렇죠. 다 예. 느끼잖아요. 예. 아까 사장님 제가 다고쳐인데요? 그랬더니 그거 이름 좋은데요? 이런 것처럼 예. 여기도 브랜드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 다음에라도 제가 온라인으로 팔을 때 예. 뭐 예를 들어서 다고쳐의 상추라고 하는 것보다는 예. 사장님 브랜드를 써서 이런 것도 팝니다라고 예.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이고 사오지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예. 또 좋은 경험, 예. 좋은 기술이 있어서 너무나 반가웠던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홍보해 줄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홍보해드리고 감사합니다. 또 어떻게 되면은 또 우리 한마음정육이라는 회사가 납품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커져서 예. 예를 들어서 풀몬에다 납품할 수도 있는 거고 예. 또 현대백화점에다 납품할 수 있는 거고 물론 뭐 사장님이 가지고 계신 인프라는 충분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씩 모여서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고맙고요.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니 사장님 이것은 예. 제가 알기로는 모를 심는다고 들었거든요. 예. 모종을요. 모종을? 예. 그러면은 모종을 딴 데서 사와서 그렇죠. 우리가 여기 포트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심는 거예요? 예. 어. 그래서 모종은
육묘 관계는 저도 직접 직영을 해서 키워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양이 많다 보니까 육묘까지 시간이 안 돼서 시간이 안 된다. 씨앗을 줘요. 육묘장에. 우리가 네, 필요한 종자를 주죠. 종자를 줘서 그쪽에서는 말 그대로 키워만 줘요. 정식하기 전까지. 발화시켜가지고 예. 그까지만 해주네요. 예. 그러면 그는 갖다가 심는 우리는 다시 이렇게 예. 심는 거네요. 예.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여기다 뿌리다 심지. 아니죠. 그런 방법도는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결국은 제 경험에 보면 이제 육묘가 튼실해야 이게 고작 생육 간격은 한 달이거든요. 그러면 육묘 농사가 제가 봐서는 반절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분의 20년, 30년 노하우를 저희가 못 따라가고 그리고 양이 많다 보니까 또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50%인데도 소홀해져요. 그래서 육묘를 외주를 줘서 키워주는 데까지. 그럼 외주를 주면 그분은 그 양에 상관없이 예. 이렇게 육묘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저희는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느 정도 큰데. 그렇지. 그리고 여름에는 아까 적산 온도를 말씀드렸지만 이런 낮은 저지대에 육묘장이 많아요. 여름에는 안 돼요. 왜냐면 온도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육묘장이 600고지 있거든요. 그래서 연중 거쪽에서 여름 겨울. 그러면은 이 여기가 저지대라고 말씀하셨는데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강원도가 괜찮겠네. 근데 가운데에서 괜찮은데 겨울에 생산량이 또 떨어져요. 겨울에 양날의 칼이구만. 양날의 칼. 여름에는 좋은데 겨울에 생산량이 떨어지면 그만큼 보일러를 떼야 하고. 그러면은 여름에는 거기 가서 생산하고 봄에는 여기 와서 생산하고.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가 그렇다면 저기가 참 어려움이 서로가 어려움이 많.